주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매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코스피 주봉 차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은 코스피 60선에서 주로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하락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61선을 몸통으로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추석 이후를 보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중입니다. 이에 펄 어비스는 도깨비도 포켓몬처럼 슈퍼 IP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선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오늘 증시가 빠지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요. 아침부터 갭으로 하락하더니 코스피 마이너스 1.89, 코스닥 마이너스 2.83% 급락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기도 하시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부터 긴급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다시 부자가 될 기회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대피할 시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3월 이후 두 번째로 3천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저번 주에 말한 급락하고 나서 3일이 중요하다는 말 기억하실 텐데요. 3일 안에 반등해줘야 하락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3일째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증시 하락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과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중국의 헝다 문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가지 이유라면 대응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의 관점으로 상황을 예측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시 흐름에 따라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스피 주봉 차트가 중요합니다. 60주선,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60주선을 이탈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은 코스피 60선에서 주로 이뤄졌습니다. 2018년도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트럼프의 미중 분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60주선을 이탈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무엇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60주선을 이탈하면서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60주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60주선 이탈하고 횡보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였습니다.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쉬운 날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월은 특히 주식 투자하기 위험한 달이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매월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들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지금처럼 증시가 갭으로 하락할 때는 손절이나 신규 매수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변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증시가 반등이나 하락인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시장도 이겨낸다면 나중에 여러분께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보다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면서 짧게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방향성을 다시 보여줄 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이런 시장도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증시가 하락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증시 때문에 못 오른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인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입니다. 소속 아티스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등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만에 첫 콘서트로 미국에서 11월에 열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공연 매출이 약 98%, 2천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국내 공연계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공연이 개최가 가능해질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되는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리듬게임 자회사 슈퍼블을 흡수 합병하며 사내게임 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넥슨 코리아 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영입되어 게임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력 분야가 음악이니만큼 리듬게임과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이브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상장 이후로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음 상장할 때만큼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그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9월 달에 저점을 딱 잡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밑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도 3%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선방했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60일선을 몸통으로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기관들의 수급으로 반등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추석 이후를 보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중입니다. 약 6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보험, 투신, 연기금 등에서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N자형 파동을 보여주면서 앞전 고점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5주선과 10주선을 20주선이 돌파하면서 올라왔고 지금 10주선을 지지라인으로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초부터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전 고점 30만원 부근이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만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관, 보험, 은행, 연기금 등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달부터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기 30만원대만 돌파해준다면 관심있게 지켜봐도 될 종목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이브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위드 코로나가 연기된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시도 어렵다는 점도 우량주라도 짧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은 약 2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의 성과처럼 우리나라 콘텐츠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합니다.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는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의 오프닝을 장식하며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포켓몬스터, 픽사, GTA 등과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 한국 전통의 문화재들이 다수 등장하며 국내외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펄어비스는 도깨비도 포켓몬처럼 슈퍼 IP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포켓몬은 1996년 게임으로 첫 등장한 이후에 TV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전 세계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깨비 또한 남녀노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토리로 슈퍼 IP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 펄어비스 회사부터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 게임으로는 검은사막 모바일이 있고 최근 신작으로 도깨비, 붉은사막 등을 출시했습니다. 그럼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급등이 나온 후로 추세가 하락으로 다시 내려오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월 말에도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고 하락했습니다. 또 한번 8월 말에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고점을 점점 높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확인하시면서 종목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8월 말에 상승했다가 내려왔는데 8만원대에 저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딛고 다시 올려줬는데 오늘도 3%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선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펄어비스도 하이브처럼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바닥에서 계속 사모은 게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기관이 계속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사모은 종목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펄어비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작년 말부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고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을 보여주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주선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펄어비스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17년도 이후로 5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했는데 작년 말부터 5만원대를 저항 라인으로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면서 올려줬습니다. 지금도 5월선과 10월선을 20일선을 나란히 정배열로 보여주고 있고 양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수급 상황에서도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관 매수에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많이 매수하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만 펄어비스는 올해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주보다는 신작 게임과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사라질 경우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급락한 시장 때문에 기분도 다운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한 발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